서울 최고급 5성급 레스토랑 레추얼 돌의 안은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과 고급 음식 냄새로 가득했다. 박현우는 7살 난 딸 민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금빛 문턱을 넘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빠르게 뛰었다. 오늘은 민지의 생일이었고 그는 딸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몇 달치 목수일을 한 품삯을 꼬박 모았다. 민지의 새 원피스는 어깨 부분이 조금 해졌고 현우의 유일한 양복도 낡았지만 부녀의 눈에는 기쁨과 설렘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의 입가에 떠올랐던 미소는 말쑥한 차림새의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한 지배인이 그들을 가로막았을 때 순식간에 사라졌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레스토랑은 현재 만석입니다. 빈자리가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운 거절은 부녀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듯했다. 그들의 옷차림을 훑어보는 지배인의 눈빛에 숨겨지지 않은 경멸감에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단지 딸에게 제대로 된 생일 저녁을 사주고 싶었을 뿐인데 겉모습 때문에 화려함의 문은 그들 앞에서 굳게 닫혀버린 듯했다. 박현우는 38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딸 민지를 키우는 싱글 대디였다. 그는 실력 있는 목수였지만 일감이 일정치 않아 생활은 늘 넉넉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딸에게 소홀한 적이 없었다. 민지는 그런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아빠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다. 오늘은 민지가 7번째 생일을 맞는 특별한 날이었다. 민지는 며칠 전부터 아빠나 TV에서 본 예쁜 레스토랑 가보고 싶어요. 거기서 공주님처럼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라고 노래를 불렀다. 현우는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큰맘 먹고 평소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최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 비록 한 끼 식사비가 그의 며칠치 품삯과 맞먹었지만 딸의 행복한 미소를 볼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레스토랑 지배인은 그들의 남루한 행사액을 보자마자 싸늘한 표정으로 예약하셨습니까? 라고 물었고 현우가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잠시 컴퓨터를 뒤적이는 척하더니 이내 죄송합니다만 예약자 명단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둘러댔다. 아닙니다. 분명히 며칠 전에 전화로 예약했고 예약 확정 문자도 받았습니다. 현우는 당황하며 휴대폰을 꺼내 예약 확정 문자를 보여주려 했지만 지배인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손님, 저희 레스토랑은 품격 유지를 위해 복장 규정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 같은 분들은 저희 레스토랑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군요. 지배인의 노골적인 무시에 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분노했지만 딸 앞에서 험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간신히 이성을 붙들었다. 하지만 민지는 이미 상황을 파악한 듯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현우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아빠에게 생일 선물을 받고 잔뜩 들떠있던 아이의 작은 어깨가 축 처졌다. 아빠, 우리 그냥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민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현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는 아무 잘못 없는 딸에게 이런 모욕감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래 민지야. 더 맛있고 좋은 데로 가자. 아빠가 미안해. 현우는 애써 웃으며 민지의 손을 잡고 돌아서려 했다. 그의 등 뒤로 다른 손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와 지배인의 경멸, 어린 시선이 느껴졌다. 세상의 모든 벽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듯한 절망감과 무력감에 그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만요. 나지막하지만 기품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다. 현우가 고개를 돌리자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있던 한 여인이 우아한 자태로 일어서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40 중반쯤으로 보였고 값비싸 보이지만 화려하지 않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얼굴에는 슬픔과 고독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하고 깊었다. 그녀는 레스토랑 지배인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지배인 이분들은 제 손님입니다. 제가 특별히 초대한 분들이니 가장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엄이 서려 있었다. 지배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감히 그녀의 말에 토를 달지 못했다. 그녀가 누구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최수연, 국내 굴지의 SJ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이자 지금은 SJ문화재단을 이끌고 있는 이사장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몇 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녀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최수연은 지배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우와 민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식사하시겠어요? 오늘이 따님의 생일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날 그냥 돌아가시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요. 현우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지만 그녀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서 어떤 악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민지는 이미 최수연의 아름다운 모습과 친절한 말투에 마음을 빼앗긴 듯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이 괜찮으시겠습니까? 현우가 망설이며 묻자 최수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난 것 같은 예감이 드는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면 혹시 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을 원하시면 제가 잘 아는 곳으로 모셔도 괜찮을까요? 그녀의 마지막 말에는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담겨 있는 듯했다. 현우는 잠시 고민했지만 딸 민지의 간절한 눈빛과 최수연의 진심 어린 호의를 참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럼 염치 없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최수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가 생일 정말 축하한다. 오늘 이모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사줄게. 민지는 활짝 웃으며 최수연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이미 아까의 실망감은 온데간데 없고 새로운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박현우와 민지 그리고 최수연의 기묘한 만남이 시작되었다. 굳게 닫혔던 아성급 레스토랑의 문 앞에서 시작된 이 예기치 않은 인연은 과연 그들의 삶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 고독한 백만장자 미망인과 가난한 싱글 대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사람의 만남은 이미 잔잔한 호수 위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그들의 운명에 잔잔하지만 깊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있었다. 최수연은 지배인에게 무언가를 지시한 후 현우와 민지를 데리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녀의 검은색 세단이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렸다. 차 안에서 민지는 신기한 듯 창밖을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현우는 여전히 어색함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박현우 씨. 저는 그저 오늘 따님의 생일을 망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최수연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수연 이사장님. 이사장은 무슨요? 그냥 편하게 수연 씨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오늘만큼은 모든 걱정은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현우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쩌면 오늘 밤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그들을 찾아온 것인지도 몰랐다. 최수연의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야경을 가르며 한적한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다. 박현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저택들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침을 삼켰다. 그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풍경이었다. 딸 민지는 이미 최수연의 다정함에 완전히 마음을 연 듯
조수석에 앉은 그녀에게 쉴 새 없이 조잘거리며 학교 생활이며 친구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다. 최수연은 그런 민지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며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만에 만난 이모와 조카처럼 다정해 보였다. 차가 멈춘 곳은 높은 담장과 울창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대저택 앞이었다. 최수연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지금은 거의 혼자 생활하는 그녀의 집이었다. 남편과 사별한 후 넓은 집은 그녀에게 때로는 아늑한 안식처가 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텅 빈 공간을 채우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곳이었다. 자, 다 왔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조금 낡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식사하기에는 더없이 좋을 거예요. 최수연이 현우와 민지를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집 안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가구들과 예술작품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삭막함이 감돌았다. 현우는 그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아무리 넓고 화려한 집이라도 함께 온기를 나눌 사람이 없다면 그저 차가운 공간에 불과할 테니까 최수연은 미리 연락을 해둔 듯 집안일을 돕는 아주머니와 개인 요리사가 분주하게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현우와 민지를 넓고 아늑한 다이닝룸으로 안내했다. 긴 원목 테이블 위에는 이미 정갈하게 식기가 놓여 있었고 은은한 촛불과 아름다운 꽃 장식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민지야, 뭐 먹고 싶니? 오늘 네 생일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로 특별히 주문해 줄게. 최수연의 말에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기뻐했다. 정말요, 저는 스파게티랑 돈가스 제일 좋아해요. 그리고 딸기 케이크도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에 최수연과 현우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최수연은 즉시 요리색에 민지가 원하는 메뉴를 준비하도록 지시했고 잠시 후 맛있는 냄새와 함께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차려지기 시작했다. 식사가 시작되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졌다. 민지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주눅이 든 듯 했지만 최수연의 따뜻한 배려와 현우의 격려 덕분에 금세 활기를 되찾고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 친구들과의 다툼, 그리고 장래 희망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고 최수연은 그런 민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며 맞장구를 쳐주었다. 현우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최수연이라는 여자가 가진 진정한 부유함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외로움 또한 어렴풋이 감지할 수 있었다. 박현우 씨는 어떤 일을 하세요?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목수입니다. 주로 주문 가구를 만들거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일합니다. 현우는 자신의 직업을 솔직하게 밝혔지만 그녀 앞에서 괜스레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최수연의 반응은 의외였다. 목수요, 정말 멋진 직업이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들을 항상 존경해왔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구를 만든다는 건 정말 특별한 재능인 것 같아요. 그녀의 진심 어린 칭찬에 현우는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는 지금껏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본 것은 처음이었다. 혹시 민지 양에게 직접 만들어주신 가구도 있나요? 네, 그럼요. 민지 방에 있는 침대랑 책상, 그리고 작은 책장도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민지가 공주님 침대를 갖고 싶다고 해서 밤새도록 디자인하고 뚝딱거렸던 기억이 나네요. 현우는 딸 이야기를 하며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최수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꾸밈 없는 말투와 딸을 향한 깊은 사랑에서 진정한 인간미를 느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 이야기로 이어졌다. 현우는 몇 년 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홀로 민지를 키우게 된 사연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의 이야기에는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딸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나왔고 최수연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 힘드셨겠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네요. 괜찮습니다. 민지가 있어서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니까요. 아내가 하늘에서도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최수연 역시 남편과의 사별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려주었다. 그녀의 남편은 열정적인 사업가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녀 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그 사람이 너무나 그리워서 혼자 밤새도록 울기도 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이라는 공통된 경험을 통해 어느새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민지는 최수연이 준비한 예쁜 딸기 케이크를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세 사람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민지는 작은 두 손을 모아 소원을 빌고 촛불을 껐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따뜻한 행복만이 그들을 감싸는 듯했다. 민지가 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동안 현우는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오르골을 민지에게 선물했다. 오르골 위에는 예쁜 발레리나가 춤을 추고 있었고 감미로운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오 아빠, 이거 정말 예뻐요. 고맙습니다. 민지는 기뻐하며 현우의 목을 꼭 껴안았다. 최수연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현우의 섬세한 손재주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박현우 씨, 정말 대단한 솜씨를 가지셨네요. 이 오르골 세상 어떤 명품보다도 더 가치 있어 보여요. 과찬이십니다. 그저 딸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 만들어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시간이 깊어지고 민지는 최수연의 넓고 아늑한 소파에서 스르르 잠이 들었다. 현우는 잠든 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최수연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연 씨. 평생 잊지 못할 생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민지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요. 천만에요, 현우 씨. 오히려 제가 더 즐거운 시간이었는걸요. 덕분에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최수연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자신의 개인 비서 연락처를 건네며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라고 했다. 그리고 민지에게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도 잊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의 마음은 복잡 미묘한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수연이라는 여자의 예기치 않은 호의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와 숨겨진 외로움,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고 있는 듯한 낯선 감정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이 그저 하룻밤의 꿈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의 품 안에서 새근새근 잠든 딸. 민지의 평화로운 얼굴과 주머니 속에 담긴 최수연의 명함은 이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오늘 밤의 만남은 분명 그들의 삶에 어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그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가난한 싱글 대디와 고독한 백만장자 미망인. 그들의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관계는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디딘 참이었다. 최수연과의 예기치 못한 저녁 식사 이후 며칠 동안 박현우의 삶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듯했다. 그는 여전히 새벽 일찍 일어나 목공소로 향했고 먼지와 땀방울 속에서 묵묵히 일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최수연이라는 여자의 존재가 잔잔한 파문처럼 남아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깊은 눈빛, 그리고 자신과 딸 민지에게 베풀어준 과분한 친절까지.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주머니 속 그녀의 명함은 그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민지는 그날 이후로 최수연 이모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아빠 수연 이모는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이모네 집 정말 궁궐 같았는데 이모가 나중에 또 맛있는 거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아이의 해맑은 기대감에 현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와 최수연은 너무나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고 그날 밤의 만남은 그저 우연한 해프닝에 불과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괜한 기대를 품었다가 실망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는 달리 최수연은 며칠 후 정말로 그에게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녀는 민지가 보고 싶다며 주말에 함께 가까운 공원이라도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현우는 망설였지만 민지의 간절한 눈빛과 최수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만남은 조금씩 횟수를 더해갔다. 처음에는 민지를 핑계 삼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와 최수연은 서로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박물관을 가기도 하고 한적한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나기도 했다. 최수연은 현우의 소박하지만 진솔한 삶의 방식에 매력을 느꼈고 현우는 최수연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따뜻한 마음씨에 위로를 받았다. 민지는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스러운 셔틀콕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었다. 특히 최수연이 속한 상류층 사회에서는 때 아닌 스캔들에 대한 억측과 악의적인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SJ문화재단 최수연 이사장 정체불명의 남자와 밀회, 고독한 백만장자 미망인 신분 낮은 남자에게 빠져 재산 탕진 위기, 싱글 대디 목수 재벌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속셈은 등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하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소문의 진원지는 대부분 최수연의 시댁 식구들이거나 그녀의 막대한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는 경쟁자들이었다. 특히 남편이 죽은 후 SJ그룹의 경영권을 넘보던 시동생 최강식 부사장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졌다. 그는 형수인 최수연이 다른 남자와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했고 어떻게든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사람을 고용하여 현우의 뒷조사를 시키고 그의 과거를 캐내어 약점을 잡으려 했다. 현우는 자신 때문에 최수연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 같아 죄책감과 미안함에 어쩔 줄 몰랐다. 그는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순박한 사람이었고 이런 식의 악의적인 관심과 비난은 그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었다. 그는 최수연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그녀를 멀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깊어진 마음을 돌이키기란 쉽지 않았다. 수연 씨, 저 때문에 힘드시죠? 괜히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최수연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다. 현우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건 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원래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법이죠. 그리고 저는 그런 시선들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최수연은 애써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녀 역시 사람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끝없는 수군거림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처와 오랜 외로움은 그녀를 약하게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현우 앞에서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지켜주고 싶었고 그들의 소중한 관계를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저는 수연 씨와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수연 씨 옆에 있는 건 수연 씨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짐만 될 뿐이죠. 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나왔다. 그는 최수연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녀와 자신의 엄청난 사회적 격차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다. 최수연은 현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단호했다. 현우 씨, 저는 현우 씨의 돈이나 배경을 보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현우 씨의 따뜻한 마음 민지를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 씨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현우 씨를 믿고 지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말로 자신을 비하하지 마세요. 현우 씨는 저에게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현우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을 이토록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날은 여전히 험난했다. 최강식 부사장은 현우의 과거에서 별다른 흠집을 찾아내지 못하자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익명의 제보를 가장하여 언론에 최수연과 현우의 관계에 대한 왜곡된 정보들을 흘렸고 심지어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식의 악의적인 루머까지 퍼뜨렸다. SJ그룹 이사회에서도 최수연 이사장의 사생활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부 이사들은 그룹의 이미지 실추를 걱정하며 그녀에게 현우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최수연은 사면 초과의 위기에 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현우의 관계가 떳떳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녀는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고 현우와의 관계를 당당하게 공개하며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악의적인 소문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천명했다. 저는 SJ문화재단 이사장 최수연이기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아이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와 박현우 씨의 관계는 그 어떤 불순한 의도도 없는 순수한 만남이며 저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더 이상 저희의 사생활에 대한 무분별한 억측과 비방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여론은 조금씩 그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최강식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그들은 최후의 수단을 동원하여 최수연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었다. 위기의 그림자가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과연 최수연과 박현우는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그들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높은 벽 앞에서 좌절하고 말 것인가? 그들의 위태로운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험난한 고갯길에 접어들고 있었다. 최수연 이사장의 단호한 기자회견은 세간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지만 악의적인 소문과 편견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최강식 부사장을 비롯한 반대 세력들은 여전히 물밑에서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며 그녀와 박현우를 압박했다. 그들은 박현우를 신분 상승을 노린 파렴치한으로 최수연을 사리분별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로 몰아가려 애썼다. 최수연은 더 이상 방어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자신과 현우의 관계를 당당하게 지켜내는 동시에 그들이 만들어낸 편견과 차별에 대해 통쾌한 방역을 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바로 그들의 인연이 시작되었던 그리고 현우와 민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5성급 레스토랑 레추알 도레였다. 최수연은 SJ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매년 개최하는 대규모 자선 디너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국내외 유명 인사들과 기업가들이 대거 참석하는 그야말로 상류층 사교계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였다. 그리고 레추얼 도레는 지난 몇 년간 이 행사의 공식 케이터링 업체로 선정되어 막대한 수익과 명예를 누려왔다. 하지만 올해 최수연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리추얼 도레 대신 최근 실력 있는 젊은 셰프들이 운영하며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작은 규모의 레스토랑 라핀 아질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한 것이었다. 라핀 아질은 뛰어난 맛과 창의적인 메뉴에도 불구하고
대형 레스토랑들의 물량 공세와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었다. 최수연의 결정은 외식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리추알 도레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SJ문화재단에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최수연은 저희 재단은 실력과 잠재력을 가진 신진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음식 또한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핀 아질은 그러한 저희 재단의 철학에 가장 부합하는 파트너라고 판단했습니다. 라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축했다. 그녀의 의도는 명백했다. 단순히 리추얼 노래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실력보다는 배경과 외형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의 부조리함에 대한 조용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현우가 있었다. 자선 디너 행사 당일 라핀 아질의 셰프들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를 선보였다. 참석한 모든 하객들은 그들의 음식 맛과 정성에 감탄했고 행사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반면 리추얼 도레는 하루아침에 업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했고 그들의 오만하고 차별적인 경영 방식은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이것이 바로 최수연이 준비한 달콤한 복수의 서막이었다. 그녀의 다음 계획은 박현우의 숨겨진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녀는 현우가 단순한 목수가 아니라 뛰어난 예술적 감각과 창의력을 가진 장인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확인했던 터였다. 그녀는 SJ문화재단에서 새로 건립하는 어린이 예술체험관의 내부 디자인과 가구 제작을 현우에게 의뢰했다.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무명의 목수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최수연은 현우의 능력을 믿었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현우는 처음에는 자신 없다며 망설였지만 최수연의 진심 어린 격려와 민지의 응원에 용기를 내어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는 밤낮 없이 디자인 구상에 몰두했고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다. 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독특한 공간 디자인을 선보였고 친환경적인 소재와 안전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구들을 직접 제작했다. 몇 달 후 마침내 어린이 예술체험관이 문을 열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체험관을 찾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현우가 디자인한 독특하고 아름다운 공간에 찬사를 보냈고 그의 작품들은 언론과 건축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목수의 놀라운 변신, 가구에 예술혼을 불어넣는 장인 박현우 등등. 그를 향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신분 낮은 남자로 폄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재능과 성실함에 감탄하며 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그런 현우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그를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현우에게 단순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존경심과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함께 시련을 극복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면서 더욱 단단하고 깊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최강식 부사장의 음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현우의 성공에 질투심을 느끼며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그는 현우가 과거에 작업했던 작은 공방의 세금 문제나 계약 불이행 같은 사소한 문제들을 부풀려 언론에 제보했고 마치 현우가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 또한 최수연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현우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식의 루머를 퍼뜨리며 그녀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 했다. 어느 날 저녁 현우는 최강식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하는 아찔한 사건까지 겪게 되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현우와 최수연에게 큰 충격과 함께 위기감을 안겨주었다. 최강식의 방해 공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수연 씨, 이제 그만 저를 놓아주세요. 저 때문에 수연 씨까지 위험해지는 건 원치 않아요.
현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최수연을 사랑했지만 그녀를 지킬 힘이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감을 느꼈다. 최수연은 현우의 손을 잡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함께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우 씨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최강식 그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울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용기와 현우를 향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다. 현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그는 기꺼이 이 위험한 싸움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최강식의 음모에 맞서기 위한 방역의 준비를 시작했다. 최수연은 자신의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하여 최강식의 비리를 캐기 시작했고, 현우 역시 과거 자신을 음해하려 했던 세력들의 배후를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했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정의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숨겨진 가치는 언젠가 반드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박현우에 대한 물리적인 위협까지 서슴지 않았던 최강식 부사장의 악행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박현우와 최수연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물러서거나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최강식의 검은 속셈과 비열한 음모에 맞서 싸우고 그들의 사랑과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었다. 최수연은 SJ그룹의 법무팀과 사설정보원을 총동원하여 최강식의 뒷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최강식이 그동안 저질러온 각종 비리와 불법적인 자금 흐름, 그리고 박현우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공작들의 증거를 하나씩 수집해 나갔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다. 최강식은 교활하고 치밀했으며 그의 주변에는 그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하지만 최수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현우 역시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않았다. 그는 과거 자신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최강식이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어떤 거짓 정보들을 흘리고 다녔는지, 그리고 누가 그에게 협력했는지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는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의 성품 덕분에 주변에는 그를 믿고 돕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두 사람의 노력은 조금씩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최강식이 박현우의 과거 세금 문제나 계약 불이행 등을 부풀려 언론에 제보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확보되었고, 그가 SJ그룹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부당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또한 박현우를 습격했던 괴한들의 배후에 최강식의 수하가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강식은 이대로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자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최후의 방역을 준비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최수연을 SJ문화재단 이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박현우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내는 것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박현우의 가장 아픈 부분, 바로 딸 민지를 이용한 비열한 함정을 꾸몄다. 그는 사람을 시켜 민지가 다니는 유치원 주변에 의도적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키고 마치 박현우가 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무책임한 아버지인 것처럼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심지어는 아동학대 혐의까지 뒤집어 이으려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어느 날 민지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던 길에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유괴될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민지는 무사했지만 이 사건은 현우와 최수연에게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현우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분노에 휩싸였고,
최수연 역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린아이까지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이 사건은 즉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여론은 삽시간에 박현우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싱글 대디 박현우, 딸 양육 소홀 논란, SJ그룹 최수연 이사장 논란의 중심에 선 연인과 딸, 책임은 어디에 등등. 최강식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은 박현우를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로 매도하기 시작했고 최수연 역시 그와 엮였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SJ그룹 이사회는 다시 한번 긴급 소집되었고 최강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수연 이사장의 해임안을 발의했다. 그는 최수연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더 이상 이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 이사들은 그의 주장에 동조하며 최수연을 압박했다. 최수연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어린아이까지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섣불리 반박하기도 어려웠다. 그녀는 박현우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세제문화재단과 그룹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에 벌어졌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최수연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지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사라져버릴 생각까지 했다. 수연 씨,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수연 씨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민지와 저 조용히 떠나겠습니다. 부디 저희를 잊고 행복하게 사세요. 현우는 눈물을 머금고 최수연에게 작별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최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 돼요, 현우 씨. 절대 그렇게 떠나지 마세요. 이건 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할 문제라고요. 만약 현우 씨가 떠난다면 그건 최강식 그자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최수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최강식의 음모에 맞설 준비를 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사회에서 최수연의 해임안이 통과되기 전에 최강식의 검은 속셈과 민지 유괴 미수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야만 했다. 그들은 밤낮없이 증거를 찾고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최수연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경찰 수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현우 역시 과거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 당일 유치원 주변의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확보하려 애썼다. 시간이 흐를수록 절망감이 그들을 덮쳐왔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가 그들의 손에 들어왔다. 민지 유괴 미수 사건 당일 유치원 근처를 배회하던 의심스러운 차량의 번호판이 확보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차량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최강식 부사장의 운전기사 중 한 명으로 밝혀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증거를 가지고 최강식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추악한 음모를 만천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최강식 역시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또 다른 함정을 파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다. 마지막 결전의 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과연 그들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SJ그룹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최수연 이사장의 해임안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 최강식 부사장은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최수연과 박현우의 얼굴에는 지난밤 잠 못 이루며 마지막 방역을 준비한 자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최강식의 추악한 음모를 밝힐 결정적인 증거, 바로 민지 유괴 미수 사건의 배후에 그의 운전기사가 연루되어 있다는 증거가 들려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최강식은 예상대로 최수연의 사생활 문란과 박현우의 부도덕성을 거론하며 그녀의 이사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왜곡된 자료들과 거짓 증언들을 제시하며 이사들을 현혹하려 했다. 그의 교묘한 말솜씨에 일부 이사들은 동요하는 기색을 보였고 분위기는 점점 최수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했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그리고 명예회장님, 최수연 이사장은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박현우라는 부적격 인물과의 관계로 인해 어린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인물에게 예제의 문화재단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최강식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는 듯했다. 모든 시선이 최수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최강식 부사장님의 주장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 한 번도 SJ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적이 없으며 박현우 씨 역시 부사장님이 매도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최수연은 준비해온 영상 자료를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에는 민지가 유치원에서 나오던 순간부터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끌려갈 뻔한 아찔한 장면, 그리고 그 남자가 황급히 달아나던 차량의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며칠 전 제 딸과 같은 민지 양이 겪을 뻔했던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소유주는 놀랍게도 최강식 부사장님의 개인 운전기사 중 한 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수연의 말에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강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나를 음해하려는 수작이라고.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최수연은 이어서 운전기사의 자백이 담긴 녹취 파일과 그가 최강식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고 범행을 사주받았다는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공개했다. 모든 증거들은 명백하게 최강식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강식 부사장님, 당신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이제는 어린아이까지 이용하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SJ그룹의 임원으로서, 아니 인간으로서의 자격조차 없습니다. 최수연의 분노에 찬 외침에 최강식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를 지지했던 이사들조차 등을 돌렸고 회의실 안은 경멸과 분노의 시선으로 가득 찼다. 박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과 딸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려 했던 최강식에 대한 분노와 함께 자신을 믿고 끝까지 함께 싸워준 최수연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힘을 실어주었다. 상황이 역전되자 최수연은 이사들에게 최강식 부사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검찰 고발을 정식으로 건의했다. 이사들은 만장일치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고 최강식은 회의실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는 수모를 당했다. 그의 오랜 야망과 탐욕은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최수연은 이사들과 주주들, 그리고 언론 앞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졌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SJ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내준 박현우 씨와 그의 딸 민지 양에게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진솔하고 감동적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경을 헤쳐나가고 정의를 실현하는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는 최수연과 박현우에게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다. 하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시련을 이겨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과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날 저녁 최수연은 현우와 민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민지는 맛있는 음식과 케이크 앞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현우와 최수연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수연 씨,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수연 씨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현우 씨. 우리가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현우 씨의 용기와 진심이 없었다면 저 역시 이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어떤 의심이나 불안감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현우 씨, 이제 우리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최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설렘과 기대감이 묻어 있었다.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수연 씨.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질 겁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의 말에 최수연은 감동의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현우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현우 씨. 저도 사랑합니다, 수연 씨. 어둠이 짙게 드리운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다. 길고 길었던 시련의 밤이 지나고 마침내 그들에게도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진실의 힘은 그 어떤 거짓과 음모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편견과 차별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분명한 것은 그 미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희망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최강식 부사장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박현우와 최수연을 둘러쌌던 모든 오해와 편견의 그림자는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언론과 대중은 초반의 자극적인 보도와 비난에서 벗어나 사건의 진실과 그 이면에 숨겨진 두 사람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수연 이사장의 용기 있는 결단과 박현우의 묵묵한 헌신, 그리고 어린 딸 민지를 향한 그의 뜨거운 부성애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리추얼 돌의 레스토랑의 차별적인 행태 또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고 사회적으로 큰 비판을 받으며 결국 공개 사과와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려야 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외모지상주의와 계급차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박현우와 최수연의 관계를 통해 진정한 인간적 가치와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박현우는 더 이상 신분 낮은 남자나 무능한 아버지로 불리지 않았다. 그의 뛰어난 목공의 실력과 예술적 감각은 SJ문화재단이 주최한 어린이 예술체험관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그는 실력 있는 장인이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예술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여러 가구 회사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그에게 협업 제의가 쇄도했고 그는 작은 목공소를 확장하여 자신만의 브랜드를 론칭하며 새로운 꿈을 펼쳐나갔다. 그의 작품들은 소박하지만 진솔한 감성과 뛰어난 예술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최수연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성숙하고 강인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녀는 SLA 문화재단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과 문화 예술 지원 사업을 펼쳐나갔고, 특히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예술가들을 돕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행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SJ그룹의 이미지 또한 이전보다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박현우와 최수연, 그리고 민지의 관계였다. 세 사람은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최수연은 더 이상 고독한 백만장자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텅 비었던 마음은 현우의 진실한 사랑과 민지의 해맑은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졌고, 그녀는 매일매일 살아있음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최수연이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면서 경제적인 안정과 사회적인 인정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편견 앞에서 움츠러들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민지는 두 사람의 사랑 속에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한 아이로 자라났다. 그녀에게는 이제 다정한 아빠와 아름다운 엄마가 모두 있었고, 넓고 아늑한 집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생겼다. 그녀는 매일 아침 최수연이 차려주는 맛있는 아침을 먹고 현우가 만들어준 예쁜 책가방을 메고 유치원에 갔으며, 저녁이면 세 식구가 함께 모여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따스한 봄날이 찾아왔다. 현우와 최수연은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화려한 호텔 예식장 대신 그들은 현우가 직접 디자인하고 가구를 만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최수연의 집 정원에서 언약식을 갖기로 했다. 결혼식 당일 정원은 수천 송이의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었고, 싱그러운 풀내음과 함께 감미로운 음악이 울려 퍼졌다. 최수연은 현우가 그녀를 위해 직접 디자인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햇살처럼 눈부신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깔끔한 턱시도 차림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하객들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벅찬 행복감이 어려 있었다. 민지는 예쁜 화동이 되어 두 사람의 앞길에 꽃잎을 뿌렸고, 하객들은 진심으로 그들의 결혼을 축복했다. 주례는 SG그룹의 한진우 명예회장이 맡았다. 그는 두 사람이 겪어온 시련과 사랑 이야기를 언급하며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이해하는 마음속에 있다는 감동적인 축사를 전했다. 나는 오늘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 사랑은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을 말일세. 부디 두 사람, 오늘 이 마음 변치 말고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네. 현우와 최수연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에게는 어떤 시련도 두렵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앞으로 펼쳐질 그 어떤 미래라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정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아 조촐한 피로연을 즐겼다.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민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고, 현우와 최수연은 그런 민지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과도 같았다. 수연 씨, 오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현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현우 씨.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이런 행복을 느껴보지 못했을 거예요. 최수연 역시 그의 손을 잡으며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시간 함께 겪었던 모든 아픔과 기쁨,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가난한 싱글데디와 고독한 백만장자 미망인.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두 사람의 만남은 그렇게 세상의 모든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맺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 안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새로운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마치 비 온 뒤 맑게 갠 하늘처럼 그들의 앞날은 찬란한 희망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었다.